내 노후 자금 헐어서 자식 전셋집 마련해줬는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줄이야. 혹시 자녀의 얼굴을 떠올릴 때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서늘한 거리감이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설마 내 자식이 하는 믿음 하나로 정작 우리 가족을 지킬 가장 중요한 약속을 잊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2세 나종찬 씨. 한때는 자식의 결혼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입니다. 30년간 작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퇴직 후 지금은 경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국민연금 80만 원 남짓으로는 생활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의 노후 자산은 퇴직금 8천만 원과 아내와 평생 살아온 빌라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쌈짓돈처럼 모아온 예금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은 그의 성실함의 증표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2년 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뛸 듯이 기뻤지만 억소리 나는 신혼집 전세금 이야기에 부부의 얼굴엔 그늘이 졌습니다.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본 나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아비된 도리로 당연히 해줘야지.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퇴직금 8천만 원 전액과 예금 7천만 원을 깨서 총 1억 5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내주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지만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마음만은 세상 부자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차용증은 무슨. 나중에 형편 풀리면 그때 생각혀. 아들의 손을 잡고 웃던 그날 나 씨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아 그저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1년은 손주 재롱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고 지출이 늘면서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나 씨가 보태준 1억 5천만 원은 아들의 전세 보증금에 고스란히 묶여있는 상황. 아들 역시 빠듯한 월급의 대출이자 양육비까지 감당하느라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 씨 부부도 그런 아들의 사정을 뻔히 알기에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속없는 부모가 되는 것만 같아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이라는 주제는 가족 대화에서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최근 아내의 무릎 연골이 닳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했지만 나 씨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범도 힘들 텐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돈 이야기가 오갈까 두려워 서로의 안부는 짧아졌고 전화기 너머로 흐르는 어색한 침묵은 천근만근 가슴을 짓누릅니다. 나 씨는 이제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보다 돈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서먹해진 지금 이 현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선의로 내어준 그날의 결정이 이제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나종찬 씨의 가슴 아픈 사연, 결코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3040 캥거루족은 무려 6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 씨의 아들 역시 아기는 없었지만 이 범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주거 비용에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조사를 보니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이 약 3억 3천만 원인데 이 중 주택 비용이 무려 85%인 2억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입니다. 부모의 지원 없이는 자녀의 사회적 출발이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적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현실은 가족 관계의 본질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보다는 자녀의 인생 과업, 즉 학업, 취업, 결혼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적 관계로 변질되는 경향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부모는 자금 지원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는 그 지원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씨의 경우처럼 알아서 갚겠지라는 부모의 온정주의적 믿음과 일단 이 위기를 넘어야 한다는 자녀의 현실적 필요가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비극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종찬 씨가 밤잠을 설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때문입니다.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 사이트에는 부모 자식 간 돈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와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최근에 혼인공제로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해졌지만 이것 역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는 등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나종찬 씨가 아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그냥 주었다고 판단되면 설령 혼인공제를 받는다 해도 자칫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의 주택 취득을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몇 년 뒤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사는 셈입니다. 이러한 법적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빌려준 돈이라는 명확한 증거, 즉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금융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그 이자액만큼을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삭막하게 라는 그 한마디가 훗날 더 큰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부모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재무설계사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최고의 교육은 부모의 단호함에서 시작된다 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 후에도 함께 산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생활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계의 일원으로서 갖는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부모가 따로 모아두었다가 자녀의 독립자금에 묵직하게 보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금융 방화벽을 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둔 부모에게 자신의 노후 자산과 자녀 지원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합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예상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나의 최소 노후 생존 자금을 계산하고 이 레드라인은 어떤 명분으로도 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얘야, 이 돈은 너를 위해 평생 모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란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가족 모두를 보호하고 자녀에게 채무의 책임감이라는 교육을 시키는 현명한 약속입니다. 나종찬 씨의 눈물은 단순히 돈을 떼일까 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과의 관계가 돈 문제로 어색하게 틀어져 버린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무한한 헌신과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 숭고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칙과 경계 없는 노후 담보 대출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비극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 언제 갚을 거냐고 윽박지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오늘 밤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가족금융회의를 열어 서로 상처받지 않을 안전장치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한 경제관념을 물려주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당당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